갈래복합 들어갈게요. 갈래복합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첫 번째는요, 한시입니다. 한시. 우리 요거는 볼 게 없다. 자, 한시.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내 마음. 내 마음이 앞에 수식하는 거 봐봐. 이 내 마음이 뭐 같다고요? 안개 같고 구름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어떻다고요? 정착하지 못한 마음이야. 정착하지 못한 마음. 내 마음 하늘의 놀이여. 하늘이 뭔데요? 옥새장의 금자물쇠도 나를 잡아두지 못한다. 나는 갇혀있지 못하는, 내 마음은 갇혀있어서 못 살아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야. 자유갈망. 그래서 나 평소 원결을 본받아. 원결이라는 사람 밑에 있지. 중국 당나라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갔다고 함.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원결처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결을 본받아. 자연에 대한 지향이지. 자연에 대한 지향이 나타났고, 그래서 한계로, 이거 이제 가고 싶은 곳이야. 한계로 떠나 허랑한서생이라고 불리고 싶었네. 요거 가고 싶은 곳. 한계로 가고 싶었어. 근데 누굴 만났냐면, 한계사의 스님을, 한계사는 절에, 한계령에 있는 그 절이래요. 스님을 우연히 여기서 만나. 즐거워. 너무 좋은 거야. 즐겁대요. 즐거워. 눈썹 피고 함께 웃느라. 남은 술 한 잔이야 참선에 방해될까. 술도 한 잔 그리면서 스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방해될까. 방해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서리를 사용했고요. 그 말솜씨, 스님의 말솜씨 뭐 같다고요? 시원한 바람 같대요. 비유지 그지? 비유법. 더욱 좋아라. 아예 감정이 정서가 좋다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네. 누구와의 만남이 한계사의 스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함께 있느라 해지는 줄 몰랐더니 십리길 풀어난 게 해지는 줄 몰랐더니 십리길 풀어난 게 저녁빛을 재촉하네. 저녁빛을 재촉한다는 것은 벌써 저녁이 되었네. 시간이 이만큼 흘렀던 거야. 시간이 흐름.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한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는 나 이제 한계 그리워하지도 않아도 되겠어. 이렇게 심정이 변한 거야. 심정이 변화. 왜? 욕구가 충족된 거야. 충족되고 만족감에서.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 요것도 한계 다시는 한계 가지 않겠대. 요거 밑에 와야 되지. 요 뒤에 와야지. 스님이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이렇게 도치법을 사용하면서 도치법의 효과는 어떤 효과?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한계를 그리웠는데 한계사 스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마음이 풀렸어. 마음속에 자유를 찾았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는요, 자, 수필입니다. 고전수필이고, 고전수필. 제목은요, 보면, 이 인상의 소화사야. 소화사는 하얀 오동나무 꽃이라는 뜻이야. 하얀 오동나무 꽃. 우리 어디 갔냐면, 뒤에 3번 보기를 한번 가볼게요. 3번 보기. 나는 오경보를 애도하는 글이래. 애도한다는 것은 오경보가 죽었네. 죽으니까 애도하는 글이지, 그치? 오경보는 글쓴이의 지기로 친구야. 아주 친한 친구로요. 영조 27년에 장원급제 정원에 임명된 후 상소를 올려 신임사 때 제지은 자들을 벌하라는 직언을 했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쌓아 한경도 삼수로 기양을 갖고 직언을 했다가 지금 기양 가가지고 거기서 병사를 한 거야.
그가 장흥급제했을 때 글쓴이는 충고하는 편지를 보내 임금에게 직언하는 충직한 신하가 될 것을 지금 글쓴이가 당부한 거야. 글쓴이는 그가 자신의 충고를 따르다 죽었다고 크게 상심한 거야. 너는 임금 옆에서 정말 바른 말 하는 신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르다가,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직을 했다가, 그래서 위백하게 되고, 이거 나 때문에 죽었네. 이러면서 굉장히 크게 상심을 했어요.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오경부의 죽음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에 대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과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까요? 자, 앞으로 갈게요. 여기에 오경무는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기양가게 되었을 때, 자, 나는 실성에 있고, 또 친한 친구 한 번 더 있어. 오경모나 이윤지가 서로 친구야. 이윤지는요, 단양에 있어요. 그래서, 자, 기양 가는 걸 못 봤습니다. 송별하지 못한 거야. 경보가 편지로 적소가 유배지야. 유배지의 일을 알려왔는데 그 말이 이제 처량하고 괴로웠다. 나에게 두보의 전후 출세시를 서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런 부탁도 했는 거야. 이런 부탁도 했는데 나는 이거 미처 서서 붙이지 못했대. 이 부탁한 일을 또 들어주지 못한 거야. 그러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지? 그런 중에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마치 경보를 사별하기라도 한 듯 시어가 처량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만 마음이 놀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었으며 글씨 또한 서서 붙이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홀로 꿈속에서, 이 꿈에는요, 진짜 이 꿈을 꿀 때는요, 지금 앞에 이 상황은요, 자, 여기까지잖아. 지금 아직 경보의 죽음을 모르는 상황이야. 경보의 죽음을 몰라요. 모르고 이제 경보가 기양가게 되는데 나에게 서사서 달라는 것도 못 적어주고요. 경보가 거기서 편지를 했는데 너무 슬퍼 보이고요. 그리고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니까 마치 죽은 사람한테 쓴 것 같고, 그래서 처량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아직 죽을 몰랐을 때, 아직 죽은 줄, 그때가 죽었는데 아직 소식이 안 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아직 이 글쓴이는 경보의 죽음을 몰라요.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경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나는 경보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 이게 걱정되는 거야. 자, 경보의 넋이 객지에 떠들까, 이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혼사를 지으려 했지만, 초혼사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떠나보내는 시. 죽은 영혼을 떠나보내는 시. 이걸 갖다 이제 혹시 영혼이 한시로가 떠돌까 싶어가지고 이 시를 지으려 했지만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입춘이야. 봄이네, 봄. 계절 봄이다, 봄. 그지? 임자일. 나는 꿈에, 이제 이 꿈은요, 언제? 이제, 죽고 난 뒤에. 이게, 여기는 죽기 전에. 이거 죽음을 안 후에. 죽음을 안 후. 이것도 정확하게 하면, 죽기 전에, 죽음을 알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다. 죽음을 알기 전에. 윤지와 함께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방이 텅 비어 있었대. 윤지는 내게 오동꽃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오동꽃은 흰색이거든. 먹어보라고 하였다. 꽃잎은 희고 꽃술은 붉고 흡사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 정신이 송년했다. 홀령 경보가 곁에 보였는데 한창 집을 짓고 있었다. 동에는 고관, 서에는 곡방을 두었으며 향기나는 꽃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리 비쳤으니 흡사 경보, 자, 경보 원래 집이 있잖아.
경보의 산천재나 옥경로 같았다. 경보 자기 집에 있는 집의 모양으로 짓는 거야. 그러면서 경보가 말하기를, 경보의 말을 어떻게 해요? 직접 인용했다. 그지? 동서양실 사이에 모퉁이를 따라 담장을 세워 깊고 그윽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히 비치게 하면 집이 빛날 거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중요한 거, 담장을 세워. 이렇게 하면 집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대는 형제가 없어 항상 외롭게 지내니 관사를 둬.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치하게 하되 동서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가운데를 막지 말고 담을 세우지 말구려 했대요. 자, 경보는요, 담을 세우겠다고 하고, 나는요, 경보에게 너는 왜 항상 외로우니까 이런 담 세우지 말고 가운데 막지 말라고 했더니 윤지는 내 말에 창성했고 경보는 빙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꿈을 꾼 거야. 깨어나, 자,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요 꿈은요, 뭐와 관련된 꿈이야? 담과 관련된 꿈을 꾼 거야. 담과 관련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나 생각해보니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상스럽지 좋지 못했다. 붕무, 친구지, 친구, 붕무. 간의 말에 유명의 구분이 없고, 유명은요, 이승과 저승.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없고, 당실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하게, 자, 가로막지 않고, 환히 통하게 하여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 하게 한다는 것은 혼백이 오고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몽조가 아닌가. 혼백이 오고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이 경보의 혼이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하물며 양기는 입춘이었잖아. 이때 입춘날 성대하게 펼쳐 일어나거늘 경보는 죽었잖아. 그러면 양기가 아닌 음기겠지.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명하여 남쪽으로 온 것은 타향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담장 안 세우는 거, 그거 경보의 혼이 자유롭게 그리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꿈이 아닐까. 꿈을 갖다가 길몽으로 해석하고요. 좋은 꿈으로 해석하고 경보가 타향에서 죽어서 고향에 오고 싶어. 내 꿈을 통해 이동했을 것이라 이 글쓴이는 추측, 이런 꿈풀이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요. 자, 다는 현대수필이야. 현대수필이고요. 제목이 찰밥인데 찰밥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소재야. 과거 해상 부분이야. 전체 구성이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과거 부분부터 나와요. 내가 소학교 때 초등학교지 원족 소풍이야. 소풍을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은 과자, 과실, 사이다 등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견대, 소풍 가방? 보자기 같은 가방이야. 보자기 같은 소풍 들고 다닐 때 가방 이런데 뿌듯하게 넣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모여들었지만 나는 항상 그렇지가 못했다. 가난했던 거야. 견대조차 만들지 못하고 찰밥을 책보에 사서 어깨에 둘러매고 따라가야 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가며 찰밥을 지어 사주시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찰밥을 사주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지. 어머니의 사랑. 과자나 사과 하나 못 사주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대. 밥밖에 못 사주는 거야.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다른 연척, 다른 물건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해도 내 원족들을 생각하고 고사살에서 찹쌀을 뜯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다. 고사 지낼 때마다 조금씩 이제 살을 모아두셨다가 소풍 때 찰밥을 해주는 거야. 엄청 정성스럽게 해주신 거지. 나는 이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아예 넘겨다 보지도 아니했고 오직 어머니의 정성어린 찰밥이 소중했었다. 이것을 메고 이것은 이제 과거의 찰밥이지. 과거에 어머니가 사준 찰밥이고요. 자, 어머니의 애정이 담긴 찰밥이야. 문을 놨을 때 장래에 대한 자부심. 나는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쪼는 게 아니야. 나는 다른 애들처럼 과자도 사이다도 못 사가. 왜 우리 집 형편은 이래 이렇게 쪼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주셔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대. 자부와 남다른 야망에 부풀려서 새벽 하늘을 우러러 보며 씩씩하게 걸었다.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애정의 선물이 어린 나에게 커다란 이 어머니의 찰밥이요 나에게 격려와 힘이 되었던 거야. 이것이 인연되어 소풍 혹은 등산을 하려면 의뢰 자 나는 지금도 이게 하려면 의뢰 찰밥을 마련하는 것이 한 전례가 되고 습승이 된 셈이다. 오늘도 친구들과 들놀이를 약속한 까닭에 얘와 같이 이 찰밥을 사서 이 찰밥은 현재의 찰밥이지. 현재의 찰밥이고요. 이 찰밥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찰밥이지. 자, 여기 현재지. 낯선 것이다. 밥을 들고 태를 내렸으면 문득 부엌문 쪽을 둘러봤다. 누가 생각났어? 어머니가 생각났어.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슬픈 일이다. 손에 밥은 들렸건만 그 어머니는 없다. 어머니는 새벽녘에 숯불을 불어가며 찰밥을 사주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얻으셨던가 하고서 뭐 하고 있니? 질문하고 있지. 그는 누구야? 어머니지. 어머니는 매일매일 그래도 당신 아들만이 무엇인가 남다른 출세를 하리라고 믿고 그의 구찬 여생의 한 줄기 희망으로 아들을 한 줄기 희망 삼아 살았건만은 그의 아들은 누구야? 글쓴이지. 글쓴이는 아이고 여기네. 글쓴이는 좀처럼 출세하지 않았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 어머니는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그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먼 길 떠나던 그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웃음을 보이려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지. 앞에는요, 우리 앞에 소화사는 경부의 말을 인용했잖아. 그치? 여기는 어머니의 말을 인용했고요. 나는 너의 성공하는 것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이 다음에 꼭 크게 성공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이 그는 어머니지.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끝끝내 아들의 성공을 믿으려던 그 아들도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감개 어린 눈으로 대답했었다. 사실 그는 야망에 차 있던 청년이기도 했다. 이 그는 누구일까? 글쓴이 자신이겠지. 그치?
환상에 사로잡혀 멍하게 섰던 나는 갑자기 시계를 들여다본다. 아침 6시 반, 7시 40분까지 불광동 종도까지 모이기로 된 약속이다. 여명의 하늘은 훤히 밝아오고 오고 스글스글한 바람이 옷깃에 기어든다. 나는 문을 나서며 먼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백수, 흰머리라는 거야. 흰머리. 글쓴이가 흰머리가 많아졌나 봐. 50에 승치한 바 없이 11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는 사나이. 어머니, 야망에 찼던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흰 트럭을 바람에 날리며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닦습니다. 이 굵은 눈물은 왜 흘리는 눈물일까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겠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고요. 자, 여기까지 발레복합 1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